휴브레인 안보영입니다. 오늘 음양설 제2장입니다. 2장에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이 이제 본론에 해당이 되고요. 자, 2장 1절입니다. 음양설의 성립과 세 가지 기본 개념. 1. 음양설의 성립과 발전. 음양설의 기원과 성립. 이원론적 기호 체계 음양. 동양의 모든 사상과 개념의 근저에는 대자연의 만물의 변화 원리인 음양 오행설이 녹아 있고 그 음양 오행설 중에서도 근본이 되는 이론 체계가 음양설이다. 음양설은 모든 동양 사상의 근본이 되는 이론 체계로서 세상 만사와 우주 만물을 두 개의 상대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사고 체계이다. 하나의 본질을 양면으로 관찰하여 표현하는 이원론적 기호 체계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낮과 밤, 하늘과 땅, 태양과 달, 남자와 여자, 밝음과 어둠, 높고 낮음, 큰 것과 작은 것, 강한 것과 약한 것, 먼저와 나중, 움직이는 것과 멈춘 것 등 세상의 모든 현상을 상대되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이들 상대되는 두 요소들의 대립과 조화로서 우주 만물의 생장과 소멸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사고 체계이다. 최초의 음양. 음양의 개념은 인간이 최초로 느낄 수 있는 자연 현상의 변화, 즉, 낮과 밤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고대 인간이 최초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자연 현상과 밤과 낮의 변화일 것이며, 이렇게 인지되는 낮과 밤의 변화 현상은 지구의 자전에 의한 태양의 위상 변화에 의한 것이다. 낮에는 태양이 비추어 밝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밤에는 태양이 비추지 않아 어둡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태양이 비추는 낮에 양의 개념이 대입되고 해가 진 밤에 음의 개념이 대입되어 반복되는 낮과 밤의 변화가 곧 음양의 변화가 되고 이에 의해 음과 양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사람이 활동하는 삶의 기준은 해가 떠 있는 낮이기에 양에는 밝고 긍정적이며 좋은 의미가 대입되고 밤에는 어둡고 부정적이며 양에 비해 좋지 않은 의미가 대입되어 간다. 낮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에 움직임이 강한 강과 동의 개념이 적용되고 밤에는 보이지 않아 움직임이 약화되기에 약과 정의 개념이 적용된다. 절대적 음양과 상대적 음양. 사람이 눈을 감거나 뜨는 것을 음양이라 할 수 있다. 즉,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뜬 상태가 양이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을 감은 상태가 음이다. 눈을 뜬 사람과 눈을 감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당연히 눈 뜬 사람이 이긴다. 그래서 눈 뜬 상태인 양이 강한 것이고, 눈 감은 상태인 음이 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눈이 해가 뜨고 지는 것은 객관적인 음양이지만 사람이 눈을 감고 뜨는 것은 주관적인 음양에 해당한다. 즉,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절대 개념의 음양이고 눈을 감고 뜨는 것은 상대 개념의 음양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적 개념의 양인 낮에는 눈을 뜨면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어 상대적 개념의 음양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절대적인 개념의 음인 밤에는 아무리 눈을 부릅떠도 볼 수 없기에 상대적 개념의 음양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주관적 기준인 상대적 개념의 음양은 객관적 기준인 절대적 개념의 음양에 종속하게 되어 절대적 개념의 음양이 상대적 개념의 음양보다 우선한다. 음양설의 문헌적 기원과 발전, 음양설의 기원. 음양설의 기원에 대하여는 주역의 효상인 양효와 음효에서 나왔다는 주역 기원설, 남녀 생식기에서 나왔다는 성기 기원설, 자연 현상의 변화로부터 나왔다는 자연 치상설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최초의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자연 현상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관점에서
내용을 전개해 나간다. 이 부분은 필자의 견해이지만 음과 양의 원시적 의미를 태양의 빛을 받은 상태를 양,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한 상태를 음으로 표현한 허신의 설문해자에 근거한다. 고대 인간이 최초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자연 현상은 밤과 낮의 변화일 것이다. 낮에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밤이면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며 이렇게 인지되는 변화의 현상은 태양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문헌에 의하면 음과 양이란 용어는 시경, 서경, 역경에서 자연 현상, 특히 태양과 관련된 현상의 표현으로 사용되었으며 처음에는 음과 양이 서로 독립된 의미로 사용되어 왔었다. 양은 산의 남쪽과 강의 북쪽으로 햇빛을 받은 쪽을 의미하고 음은 산의 북쪽과 강의 남쪽 등으로 그늘진 곳을 의미하는 단순한 자연 현상을 표현하는 용어였으며 또한 양은 따뜻하다는 의미와 음은 어둡다는 의미 등이 원시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음양설의 발전. 이러한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원시적 음양의 개념은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며 그 의미가 보완 및 전이되어 복합적인 음양설의 개념이 성립된다. 음양이 기의 개념을 갖게 되고 천지의 기를 의미하여 하늘에 순환하는 질서로서 천지를 대표하는 양기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후 오행설과 결합이 되며 음양설은 우주 변화를 설명하는 기본론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렇게 음양설은 시대를 거치며 그 의미가 변해가는데 그 변화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해 보면 첫째로는 춘추 전국 시대 전후로 원시적 의미의 자연 현상에 대한 표현으로 쓰였으며 둘째는 춘추 전국 시대로 제자백가가 활동하던 시기로서 이 시기에는 우주에 작용하는 상대되고 대대되는 두 가지 큰 힘으로 강유, 동정, 소식, 진퇴 등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셋째로는 전국 말 이후로 진한대를 거치며 오행설과 결합하여 음양 오행 속에서 조직화된 음양 개념으로 우주 생장 소멸의 기본 원칙 혹은 진리의 개념으로 의미가 발전되어 왔다. 음양설의 기본 개념, 음양설의 세 가지 기본 개념, 고전의 기록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는 음양설의 개념과 특성을 정리해보면 다음에 세 가지 기본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음과 양은 서로 상대와 반대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것은 음양설의 대표적인 기본 개념으로 모든 사물과 현상의 대대관계를 설명하는 상징 논리가 되어 남녀, 장단, 고저, 내외, 명암, 쥐야, 선악, 천지, 일월 등으로 적용된다. 둘째, 사물에 대입할 때 주어진 조건 하에서 양은 강하고 적극적이며 좋은 것에 대입되고 음은 약하고 소극적이고 좋지 않은 것에 대입된다. 양을 상징하는 것은 강, 대, 명, 선, 동, 일, 남, 천 등이 있고 음을 상징하는 것에는 약소, 암, 부, 정, 월, 여, 지 등이 있다. 셋째로 음양에 반대되는 측면도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상호, 보완적인 의미가 부여된다. 음양설의 세 가지 기본 개념을 요약해 두었습니다. 제1개념, 음과 양은 서로 상대와 반대의 특성을 나타낸다. 제2개념, 양은 밝고 강하고 적극적이며 주가 되는 좋은 것, 음은 어둡고 약하며 소극적이고 종이 되는 좋지 않은 것으로 주로 대입된다. 제3개념, 음과 양은 상호 보완적인 의미가 부여된다. 두 번째, 음양설의 세 가지 기본 개념의 오류. 그런데 이 세 번째 기본 개념인 상반과 보완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음양설이라는 하나의 이론 체계 속에 동시에 들어있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본 개념과 위배된다. 때문에 논리적으로 볼 때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아직도 음양설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갖는 일부의 사람들에게 비판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음양설에서는 이 세 번째 기본 개념 역시 적용이 되어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내와 남편은 서로 상반되는 특성으로 남편은 양이고 아내는 음에 해당된다. 이 둘은 틀림없이 상반된 음양의 특성을 갖지만 한편으로는 동시에 서로 한 가정을 이루는 두 축 중 한 축씩을 담당하여 가정의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하여 노력한다.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 첫 번째 기본 개념의 예를 든 강약 또는 장단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기본 개념이 통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어떤 전제 조건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단지 강과 장은 양이고 약과 단은 음으로 구별할 수 있을 뿐 여기에 상호 보완이라는 의미는 적용될 수 없다. 즉, 세 번째 기본 개념은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 성립되는 조건부 명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음양설 속에 세 가지 기본 개념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기본 개념들 모두가 어느 경우에나 명쾌하게 적용되어 누가 적용하든 동등한 해석이 된다면 그야말로 완전한 원칙이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개념들 중에는 첫 번째 기본 개념인 상대적 특성은 언제나 적용되는 음양설의 대표적 개념이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본 개념은 상황에 따라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동일한 이론을 적용할 때 그 결과가 항상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논리적 이론 체계로서의 요건을 상실했다는 의미이다. 즉,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정해지지 않는다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기본 개념은 논리적인 이론 체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필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불완전한 개념이 아직까지도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채 수세기 동안 음양설을 기본으로 하는 동양학의 각 분야에 그대로 적용되어 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나 오류 또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음양오행의 원리 이해 제2장 음양설의 원리 이해를 참조하기 바란다. 사물에 대해 대입되는 음양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1절까지 이렇게 읽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 석가 수지학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심도 있게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